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80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를 내어주면서 현재 0.4%가량 하락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해볼게요. 4월 23일 만나봤던 신성 ST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5.5% 강세 띄고 있고요. 당시에 4월 23일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적극 투자라던가 여러 가지 북미 공장 증설 계획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고 최고가 기준 54.4%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KCC인데요. 5월 28일 만나봤던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최고가 기준 35.1%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목표가로 36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보합 흐름 보이고 있음에도 목표가 무난히 달성하고 그 위쪽에서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죠. 자, 신성 ST와 KCC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시장이 좋다 보니까 괜찮네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신성 ST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일단 매출의 성장 속도 보게 되면 앞으로 1, 2년간 보지 못한 숫자들이 나올 걸로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게 하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그러니까 2분기 때는 그렇게 강력한 실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SK 온향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생각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는 쪽들은 아마 하반기 한 3분기부터 그 다음에 변화가 들어올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앞자리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찾아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KCC는 시장에서 딱 좋아하는 대표적인 섹터의 종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약간 지주사 성격의 저PBR 성격의 뭔가 변화가 들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지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삼성물산, 또 HD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지분을 있다 보니까 그 주식이 아니라 자사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평가를 또 받아주고 있는 과정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가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줄였다가 다시 좀 눌리면 비중을 채우자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성 ST와 KCC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누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성 ST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방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는 계신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눌릴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 수익을 충분히 누리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3분기부터 실적의 성장세 눈에 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CC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오늘도 역시 3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CC도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전략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안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 배임죄 완화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담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강력해지는 상법 개정안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목을 좀 해볼까요, 대표님? 네,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재평가가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예. 재평가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한국 시장에 싼 종목은 못 보겠다. 예, 이제 드디어 가치 투자가 통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싼 종목이 그대로 나 싸요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모멘텀들이 부과됐을 때 그게 같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이런 편에서 흐름들을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평가라고 하게 되면 뭐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가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키워드를 안고 찾아보는 종목들이 훨씬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에이 설마 그런 종목들 가겠어? 나 그런 거 안 봐라고 하는 섹터들, 종목들도 오히려 계속 또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오늘 연결해서 두 종목 그대로
바로 가도 되겠죠? 예. 네, 허락하셨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은 잠금 해제 두 종목 차례로 연달아 열어보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종목이고요. DL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호텔 쇼티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DL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지주사 재평가인데요. 이 상법 개정 수혜로 지주사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싼 종목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DL이 어느 정도로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주사면은 싼 것들 막 찾아다니는 분위기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DL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대림 관련된 또 DL ENC 이런 쪽과 연결되는 모습들과 함께 또 예전에 갖고 있던 에너지 쪽들 또 같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 에너지, 화학 이런 쪽에서 주력으로 사업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인데 솔직히 사업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좀 답답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뭐 시원하게 뭐가 변화가 될 거는 조금 없는데 그게 메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싸요. 지금 PBR로 계산하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도 PBR이 0.3배가 안 됩니다. 예. 0.28배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이 일단 지주사 관점 쪽에서 앞으로 그리고 또 DL그룹이 욕을 좀 많이 먹는 편이죠. 예. DLNC와 이제 관계 때문에 예. 아무래도 주가를 계속 낮추는 쪽으로 이어지면서 그래도 약간 좀 의도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약점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선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예.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서서히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호텔 얘기 바로 넘어갈까요? 예, 네. 좋습니다. 요즘 보면 시장에서 호텔을 보유한 업체들, 상장사들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GSP&L, 네, 거의 뭐 주가가 저 위로 가 있죠. 그리고 또 서부 T&D 마찬가지로 호텔을 갖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서부 T&D 같은 경우도 P와 Q가 다 좋아진다. 즉 예약이 계속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약 건수 대비해서 가격은 올라가고요. Q도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DL도 그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100% 자회사 중에서 글래드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예. 여의도에도 있잖아요. 네, 지나가면 원래 그게 대림 본사였었는데 그걸 예. 개조를 해서 호텔로 만들더라고요. 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코엑스 하나 있고 여의도 하나 있고 마포에 있고 제주에 있고 좋은데 다 있네요. 쓸만한데 다 그러게요. 있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원래는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자 가만 보다 보니까 호텔 쪽이 너무 장사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매각을 좀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실적에 대한 변화 아니면 나중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기대가 높다라는 쪽에서 모멘텀들은 이제 실적과 함께 이쪽에서 성과나는 게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은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블 모멘텀이네요. 이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그동안 좀 약점으로 여겨졌던 점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 첫 번째로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글래드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DL이기 때문에 이 글래드 호텔을 통한 서울의 이 호텔 쇼티지에 대한 두 번째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이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53,000원대 밑에서는 계속 좀 추가적인 매수 기회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은 한 20%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앞자리가 한 6자로 이렇게 쭉 바뀌게 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3,000원 딱 오늘 가격선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53,0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한 20%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그동안 지주사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DL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오늘은 쭉 두 번째 종목까지 이어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이고요. 자, 이번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한솔재지의 첫 번째 키워드 점유율 1위. 1이라는 숫자는 언제 봐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경영인데요. 자, 국내 1위 제지 전문 기업인 한솔재지잖아요. 점유율 1위 짚어주시죠. 네, 하다 이제 제지주까지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뭐 최근 들어서 그 과거부터 적자를 보거나 아니면 뭐 좀 위축된 거는 변화 없습니다. 전혀
저희가 요즘 누가 종이 써? 라고 하는데 종이 쓰는데요. 네, 쓰고 있고.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복사지 여전히 쓰고 있고.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보다는 수요가 많이 줄었겠죠. 하지만은 그런 쪽보다는 약간 백판지 쪽 이쪽에선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월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그냥 거의 성장은 없는 쪽이다 보니까 에이 저런 건 우리 안 봐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큼 저평가됐습니까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같은 시대 때는 이제 업황이나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안 해라고 하는 쪽들이 의외로 저평가가 해소되는 관점들이 나온다. 꾸준하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요즘 보게 되면 제주주 괜찮습니다. 원래 어제 같은 경우도 무림페이퍼, 예. 그전에는 신대양재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회사의 강점으로 보는 거는 친환경 쪽과 관련된 쪽들을 이제 준비를 해간다는 쪽에서 특히 이제 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나노셀룰로스 같은 경우가 또 있겠죠. 이쪽은 화장품 페인트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요즘 보게 되면 시장에서 또 삼육물산 이런 거 막 또 부각받기 시작하죠. 예, 친환경 관련된 또 또 플라스틱 이런 쪽들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친환경 신소재 쪽에서 사업 확대한다.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았을 때 이 회사 지금 현재 지표를 보게 되면 선행 PR 4배, PBR 0.3배, 배당은 5%가 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메리트가 높은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그냥 갖고 기다리게 되면 그러게요. 수익은 언제든지 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편하게 접근해도 되겠다. 쪽에서 살짝 올랐지만 월봉 보세요. 밑에서 저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라고 하다 보니까 예. 아직은 충분히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는 관점들은 이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목을 받는 쪽이 앞으로 또 저평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종목군들일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내 백판지 점유율 1위 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한솔제재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좀 파괴한다라는 오명을 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친환경 신소재 사업도 확대를 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또 거듭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솔재지 지금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챙겨볼까요? 네, 지금 살짝 올라 있는데요. 얘가는 9,000원대 초반, 뭐 9,200원 이 정도 라인쯤이면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기대 수익률은 일단은 뭐 그렇게 빠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일단 체크하되 아마 분위기는 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성향과 함께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오늘 2개 종목 상법 개정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가지 종목 열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DL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이 한솔재즈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PBR 0.3배 또는 그 미만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앞으로 상법 개정안 수혜를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격 전략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의 잠금 해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